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들 보고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의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예,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이완영 의원 안 계시지만 어제 저녁에 제가 JTBC 뉴스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간사협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점에 대해서는 이완영 의원께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예, 김성만 대표께 연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주치의 임명되기 전에 관저로 들어가서 2, 3차례 지금 진료한 것 같다 인정하시는 거죠? 인정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피하 주사를 놨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어떤 주사입니까? 그 라이넥이라고 하는 태반 주사를 피하 주사했습니다. 태반 주사. 그거를 본인이 지금 가지고 지참해서 들어가서 놔주신 거죠? 그때는 청와대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가져가서 놨습니다. 그러면 몇 차례나 놔주신 겁니까? 그러니까 두세 번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주사 용기라든지 어떤 의료 가방 같은 것은 가지고 들어가서 놓으신 네, 겁니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당시에 지금 경호실에서 경호를 받을 때 정식적으로 증인의 이름이라든지 인적사항을 다 남기고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다 남기고? 관저 전에 경호실 그 검색대에서 검문 검색 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문 검색을 했는데 그 검문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증인의 인적사항을 다 기재를 했나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부속실에서 사람이 나와서 증인을 데리고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경호처장이 나와서 얘기한 대로 보안 손님의 형태로 지금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네요. 전 보안 손님이라는 개념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인적사항 기재를 안 하고 검문 검색만 해서 부속실에서 직접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안 손님이라고 청와대에서 정의를 합니다. 아, 그러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안 손님의 형태로 들어가서 대통령에 대해서 태반 주사라든지 배복 주사를 놓을 때 청와대 의무실에 통보는 됐습니까? 그때는 저는 이제 그런 규칙을 처음 이제 받은 게 네. 서창석 주치의 때부터는 정확하게 전달을 받았고요. 그 전에는 그런 전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무실에 통보하지 않고 관저에 들어가서 곧바로 지금 주사를 그냥 연락이 와서 불편하시다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놓은 주사가 지금 한 두세 번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제가 직접 놓은 주사는 라이넥이라고 하는 태반 주사밖에 없습니다. 세 번 다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지금 본인은 피하 주사를 놨고 간호장교는 지금 정맥 주사를 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저는 주사를 놓은 거는 차업에 있을 때 그 주사 맞는 모습을 처음 봤고 제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관찰한 적은 있었고요. 취임 후에는 저는 주사 맞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누가 맞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간호장교가 증인에 연지어서 정맥 주사를 놨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제가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다. 네. 그 다음에 지금 2013년 9월 2일 날 청와대에서 간호장교가 대통령 혈액을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 제가 그거를 다시 보건소 조사할 때는 제가 그렇게 기억이 안 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혈액을 갖고 온 거를 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더는 냈고 그분의 동의를 받았고 또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진료실에 있었었는데 그 혈액을 채취해서 우리 그 담당 간호사한테 거기 행정관이 나와서 전자를 줬다고 간호장교가 아니라 행정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처음 저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혈액 검사는 뭐 때문에 했습니까? 일단 들어가실 때 그 건강검진을 하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몇 개 안 좋은 그러한 표지제가 있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추적 검사가 필요했고 그래서 일반적인 검사와 특히 호르몬 균형 검사가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 검사는 지구병원 이런 데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상의하고 동의하에 그런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리고 그리고서 혈액 검사를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징표가 뭡니까? 뭘 목적으로 타겟을 해서 검사를 한 겁니까? 자세하게는 환자의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죠. 환자의 비밀이 아니고 이건 국가가 안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면역 기능. 면역. 대통령의 면역이 결핍됐을 가능성이 있다. 아,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면역에 관련된 부분이라 혈액 검사를 했다. 네, 그거와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 다른 것도 일반적인 검사입니다. 네?
그 건강검진에서 하는 일반적인 혈액 검사입니다. 저기 이병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대통령 지금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혈액검사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 혈액검사 하시는 거죠,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검사를 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혈액검사 증인이 주최로 계실 때 언제 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7, 8월경이었던 것 같고요. 2013년 예, 예. 7, 8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됩니다. 그러면 그 혈액검사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군병원에서 합니까? 그 당시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했습니다. 가능한 항목에 다 했고 별 이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없었죠. 자, 김성만 증인. 네. 자, 이게 지금 9월 2일자거든요. 방금 이병석 증인 얘기에 따르면 7월, 8월에 지금 혈액검사를 했습니다. 정기검진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이병석 증인 세브란스 검사한 결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네, 거기서 빠진 검사를 했던 겁니다. 네? 거기서 빠졌던 검사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냥 그 호르몬 검사인데요. 네. 그 종합검진은 포함되지 않았던 호르몬 검사입니다. 자, 이병석 증인. 종합검진에 포함되지 않은 호르몬 검사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검사를 저희들이 했고요. 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검사를 하는 그 경우도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만은 저희 병원에서 그런 검사를 잘 하진 않았습니다. 이병석 증인, 자 그러면 김성만 증인이 답변을 안 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니 이병석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면역에 관련된 종합검진에서는 빠질 수 있는, 하지만 대통령이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하는 종합검사 일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질 수 있는 면역에 관련된 호르몬 검사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글쎄, 그거 제가 그 면역에 대해서 큰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긴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그 건강검진을 할 때는 그 반드시 그런 필요한 검사들만 하지 뭐 어떤 특별한 검사는 어떤 이상이나 있을 때 그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성만 증인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거 구체적으로 어떤 면역에 관련 그건 환자의 비밀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고요. 다른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님 여러분들 이렇게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은 설상 마이크가 꺼지기 때문에 우리 방송 시청하는 국민들께서 계속 주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좀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은 새누리당 이혜원 위원. 예. 정기택 증인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 원장으로 재직하셨던 보건산업진흥원은 나라 돈으로 의료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증인이 재직하실 때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씨 아내 회사를 중동에 진출시키라 이런 압박을 받은 적이 있나요?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네?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압박을 받은 적을 있는 걸 인식은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증인이 계셨던 기관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고, 특히 그 의료 산업의 해외 진출은 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위탁 관리하는 곳이라 정부 예산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바이어를 면담 잡아주고 네트워크도 연결해주고 팔로망을 개척해주는 그런 이제 지원을 하는 곳인데, 신청하는 모든 회사를 다 연결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평가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우리 원장님 취임하시고 이걸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던데, 뭐 크게는 8개 항목, 작게는 보니까 21개 세부 평가 항목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좋은 평가를 받아야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뭐 과거 실적이 있냐, 얼마나 좋으냐, 예상 수익 전망이 좋은가, 의료기업 평판이 얼마나 좋은가, 또 진출하는 현지 국가의 원어민 직원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나 이런 걸 보셨던데, 이런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최순실 씨 측근 회사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김영재 씨 아내 회사라고 불리는 YJ컵스 메디칼이라는 거는 바로 그때 당시 전년도 매출이 2,400만 원에 불과해요. 근데 손실은 17억이에요. 버는 것보다 손실이 71배나 되는, 이건 불량업체라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도저히 서 있을 수도 없는,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원 불가능한 회사죠. 근데 이런 회사를 추천하라고, 그것도 국가 예산으로 추천하고 지원하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압력이 들어왔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대통령 순방에 낄 수도 없는 업체죠. 근데 대통령 순방에 공식적으로는 끼워줄 수가 없으니까 이걸 비공식적으로 비밀리에 대통령 순방마다 데리고 다닙니다. 기가 막힌 것은 거의 모든 순방에 데리고 다녔어요. 중동 4개국 순방, 중남미 4개국 순방, 아프리카 3개국 순방, 프랑스 순방, 중국 순방, 라오스 순방 안 데리고 다닌 데가 없습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 나라의 국왕, 왕세자, 총리, 국회의장, 그 나라들의 강요들, 최고 인사들을 줄줄이 만나게 해주고 그 회사의 중동 진출을 도와줍니다. 기가 막힌 이런 상황, 특혜의 끝판왕이죠. 근데 이런 특혜도 모자라서 중동의 수출업체로 진출시키라. 이걸 국가기관에다가 예산으로 하라고 무리하게 짝이 없는 요구를 했죠. 근데 그것도 기가 막힌데 그 요구를 잘 안 들어주고 잘 안 되니까 안 해준 국가기관 인사들에게 보복을 한 게 더 기가 막힙니다. 증인이 2015년 중동 순방 멤버로 원래는 정해져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배제되었죠. 네. 근데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 뭐 들은 게 있습니까? 청와대 지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청와대 지시라고 했는데 이 최순실 씨 측근 회사를 도와주라는 지시, 이 압력을 거부한 것 이외에 다른 짐작되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히 없었습니다. 없었죠.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지시를 거부했기 때문에 보복당한 거라고밖에 안 보이고요. 근데 이제 증인은 배제가 됐지만 증인이 계시던 기관의 실무 담당자, 중동센터장은 당시 중동 순방에, 왜냐하면 이 진출을 도와야 되니까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현장에서 부당한 압력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다가 중동 현장에서 이 실무자가 도저히 못 견디고 중동센터장이 사표를 2대 1로 증인에게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런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상황에 너무 염증을 느낀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정부 일에 관여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기가 막힌 건 이 증인과 관련된 기관만이 아니라 이 사업이 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쓰고 복지부에서 위탁받아 쓰다 보니까 복지부 공무원들도 이 일에 관여가 돼 있었습니다. 복지부 공무원들도 한 집으로 모두 자천이 됩니다.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고 돌아와서 중동 순방이 끝나고 나서 증인이 원장으로 계셨던 그 진흥원이 장장 5개월에 걸쳐서 대규모 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감사 받아서 잘못한 게 드러난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진흥원은 원장으로 계셨던, 증인이 원장으로 계셨던 그 진흥원은 원래 증인이 취임하기 전에는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량하지 못한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증인이 취임하고 나서 평가가 B등급으로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불량한 기관을 우량한 기관으로 올려놓은, 아주 어떻게 보면 표창을 받아야 되는 증인인데, 그 B등급으로 평가 결과가 나고 나서 이틀 만에 증인에게 사퇴 압력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나요? 그 직후에 그런 있었죠. 공고 사직을. 근데 이 권고 사직은 누가 어떤 형태로 무슨 말을 하던가요? 복지부 인사 담당자가 제게 찾아와서 위의 뜻이니 거취를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위라는 건 청와대라고 하던가요? 대통령이라고 하던가요? 최순실 씨라고 하던가요? 누구라고 하던가요? 청와대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라고 했습니까?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도대체 문체부에만 국한된 최순실 씨, 아니면 최순실 씨가 아닌 그 이후에 있는 막강한 권력인지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이 문체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건산업진흥원 그리고 복지부까지 망라하는 각종 출연기관에까지 종횡무진으로 생사여탈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른 국정농단 세력의 민낯을 특검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증인께서 하고 싶은 말씀 참 많으실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께 이 일과 관련한 소회를 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학자로서 20년 동안 연구한 것을 국가를 위해서 실천해보고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아쉬웠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안타까운 것은 16개월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부다비 보건청 장관과 신뢰를 쌓아서 당시 우리 대사께서 금맥을 뚫었다고 평가하셨던 계약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나온 것이 참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위원님, 제가 김영재 증인한테 전달할 자료가 있습니다. 시계 잠깐 멈춰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방 전해주십시오. 예, 경기도 남양주를 출신 김한정 의원입니다. 김영재 증인, 지금 제가 전해드린 자료 보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청와대에 두 가지 금기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월호입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의 얼굴 멍자욱입니다. 증인은 안면 미용 시술 전문가죠? 네, 그 얼굴 떼기는 네, 그 분야입니다. 자, 2014년 1월 달에 촬영한 대통령 얼굴 사진입니다. 참고로 그 사진들은 한국일보 사진 기자분들이 4만여 장의 대통령 10년 동안의 사진들을 정밀 분석연수 속에서 1000장을 골라냈습니다. 앞면 사진들을 정밀 비교한 결과 추출한 사진들이라는 걸 참고로 하십시오. 자, 1월 6일 날 신년 기자회견에 찍힌 사진입니다. 6군데의 주사 바늘 자국이 선명히 나와 있습니다. 4월 4.16 참사 이후 세월호 유가족 면담을 앞둔 5월 13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대통령 얼굴에 선명한 피멍 자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로서 이 주사 바늘 자국과 피멍 자국에 대해서 어떻게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본 사진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네. 보니까 이것은 필러 같습니다. 필러죠? 예. 필러는 그 보톡스와 달리 굵은 주사 바늘을 사용하죠. 굵을 수도 있고 또 그 필러에 좀 가는 바늘을 사용하는 필러도 있습니다. 필러 또 주사는 피하 3 내지 4cm 깊이 찔러서 시술하는 거 맞습니까? 예, 피하층에 넣는 것도 있고요. 그 네. 위에도 넣는 것도 있고. 그래서 흔히 이런 피멍 자국이 휴증으로 나타나죠. 글쎄 안 나타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혈관을 이거는 터트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또 이 필러 시술에는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프로포폴 같은 수면 유도제 사용하기도 하죠. 아닙니다. 요새 필러는 그 국소마취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영재 정의는 대통령 안면 시술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한 번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지금 이 비선 의료진에 의한 비밀 치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영재 증인은 대통령을 한 번도 대통령 당선 전이나 후나 진료한 적 없습니까? 네, 밤에 청와대 들어간 적 없어요? 한 번 불러서 처음에 한 번이 아니잖아요. 네, 한 번이 아닌데요. 제가 왜 한 번이라고 그래 그러면? 아니 처음 말씀드린 겁니다. 2014년 2월에 연락이 와서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 누가 연락했습니까? 비서관 누구예요? 이비서관 같습니다. 행정관인데 기억은 잘 못합니다. 이영선 씨죠? 근데 그때 누가 왔는지 최순실 씨 따라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얼굴을 아잖아요. 네, 행정관인지 누군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자, 그 사람 차 타고 들어갔죠? 예, 그건 맞습니다. 경호실 제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소지한 수사 통과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있는 게 본인의 이름과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호관들이. 그거는 전에 저희한테 전화 밤에 들어갈 때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영선 차 타고 들어갈 때. 전에 저희한테 연락 와서 저희의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걸 다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들어갔던 청와대 입구 현장에서 네. 차 안에서 검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검문할 때 신분증을 보여줬냔 말이에요. 안 보여줬잖아요. 안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브리패스라는 겁니다. 네.
그 이른바 그게 보안 손님이에요. 예? 네. 청와대 부속실에서 문고리 3인방이 지칭한 손님에 대해서는, 방문자에 대해서는 이름도 묻지 말고 얼굴도 보지 말라는 게 경호실한테 내려간 지침이에요. 네. 그래서 보안 손님이라고 주시하는 거예요. 네. 자, 김영재 네. 증인. 대통령 성형시술 안면 시술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랬죠? 네네. 그럼 뭐하러 들어갔습니까? 아, 그때 당시 왕진 가방 들고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화가 왔을 때 이쪽 흉터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자꾸 좀 감각이 좀 없어지면서 좀 경련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저 한 번 봐달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봐주고 그냥 나왔어요? 그 외에도 몇 번을 들어갔는데. 근데 왜 아까 저 한 번밖에 안 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 번 들어갔고. 자, 그동안의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여기는 기억은, 국정조사 청문회장입니다. 위정은 처벌받습니다. 네. 의사가 청와대 압력에 의해서 대통령을 지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정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이후에 몇 번 기억을 안 나지만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아니면 순방 갔다 와서 좀 이렇게 부으실 때 그때 갑자기 연락을 받고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 대통령 얼굴에 필러 시술은 그럼 누구한테 한 것으로 추정됩니까? 오늘 대통령을 여러 번 그 얼굴 진료 때문에 네. 제일 많이 만난 사람 아닙니까? 이거는 의료진 중에.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처음 보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왜냐면 제가 저 위에는 다른 의사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얼굴에 관한 한 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김영재 증인 외에는 전문적으로 한 분이 없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 얼굴에 주사바늘 넣고 필러 시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근데 본인이 지금 안 했다고 그러는 네, 거 안 아닙니까?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제가 좀 아마 미국 학회도 가고 여러 가지 기록이 있을 겁니다. 자, 최보정 가명으로 136차례 네. 최순실 진료했죠? 네. 그 안에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대리 진료도 포함되어 있죠? 몇 퍼센트쯤 됩니까? 아니, 그런 적은 없고요. 한 번도 없습니까? 네,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럼 136차례가 다 최순실용이었다는 거죠? 네, 병원에 온 기록입니다. 네. 근데 최순실로부터 대통령에 관련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주로 주문이 있었어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네. 저희는 최태민 정윤회 문건 사건 후에 그때 사진 보고 최순실 씨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그때 물어보니까 개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근데 뭐 찌라시 수준에 뭐 이렇게 나가지고 그렇게 뭐 크게 그 사람이 이 정도의 권력을 갖고 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네, 김한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 예, 부산 서장 출신 장제원 의원입니다. 서창석 증인, 김영재, 박채윤 부부를 이임순 교수의 소개로 알았다고 인터뷰했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임순 교수님, 그런 적 없다고 말씀하셨죠? 없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서창석 증인, 이임순 교수 소개로 김영재 원장 알았다면서요? 이임순 교수는 지금 그런 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임순 교수 통행 맞습니까? 이임순 교수가 그러니까 예 아니요 얘기하세요. 예, 맞습니다. 김영재 원장, 누구 통해서 어떻게 알았어요? 서창석 증인?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창석 원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예, 좋은 기술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서창석 병원장은 그러면 김영재 원장을 이임순 교수 통해서 알아서 전화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구 통해서 알아서 전화한 거예요? 이임순 교수 통해서 알았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6일 기자회견 할 때 김 원장 아내가 찾아와서 금실 관련 중동 진출을 문의하니까 성형외과 의사를 소개시키는 게 다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것도 무슨 말입니까? 예,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성형외과 어디를 소개시켜줬어요? 성형외과 성형외과 의사가 박채윤 씨 남편이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어떤 성형외과 의사를 소개시켜줬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성형외과 의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자, 거기까지 일단 하고요. YJ 콥스라는 간해수공업 회사가 조원동 경제수석을 통해서 중동 진출에 실패하자 서창석 주치의를 앞세워서 서울대병원을 통해서
중동 진출을 시도합니다. 서창석 주치의는 방영주 서울대 부원장에게 소개시켜주죠. 금실에 대한 얘기를 해주죠.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성형외과 교수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8월 11일 인사동 송암 한식당에서 서창석 주치의 주재로 누구와 만찬을 합니까? 당시 병원장이던 오병희 원장의 요청으로 제가 중간 교수를 통해서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비서관에게 연락을 해서 그다음에 안종범 수석 비서관과 같이 전화를 했습니다. 방금 기자회견할 때 박채윤 씨를 금실 중동 지출을 위해서 만났는데 성형외과 의사를 소개시킬 뿐이라고 했는데 서창석 주치의는 오병희 병원장과 안종범 경제수석, 김진수 보건복지 비서관을 대동하고 박채윤의 동생 박희준을 만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금실을 성형외과에 소개시켜 줬다. 그것뿐이다. 라고 하고 8월 12일 날 안종범 수석을 대동하고 박채윤을 만납니까? 안종범 수석은 제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당시 오병희 원장이 아니까 그러면 안종범 수석이 서창석 원장하고 같이 가자고 얘기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창석 병원장이 안종범 수석을 모시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럼 오병희 병원장이 안종범 한번 수석에 만나고 싶다 한 걸 소개시켜 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병희 원장이 오병희 원장이 서창석 주치의한테 안종범 수석을 소개시켜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채윤이 확실히 대청와대의 의중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안종범 수석을 데리고 나오라는 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왜 확인시켜줍니까? 저는 당시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만나고 싶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사를 해줬습니다. 이 만남 이후 3일 만에 서울대병원과 YJ콥스가 중동에 성형 클리닉 센터를 추진합니다. 이게 서울대병원과 YJ콥스가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보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대 병원에 대해서 간의 수급 수준인 YJ콥스가 협박 수준의 이메일이 오갑니다. 보십시오. 박희준이 서울대 병원에가 다음 주 중반 중동적 제안에 대해서 2차 협의를 보내야 한다. 목요일까지 마무리 부탁한다는 이메일을 보냅니다. 서울대 병원에서는 박희준에게 그쪽과 이쪽 법무팀의 의견이 다르다. 계약서 병원이 꿀리는 느낌이 난다. 이러면 안 된다. 교수는 원장의 부하가 아니다. 회사 동의 없이 논문 낼 수 없다고 한 조항이다. 교수들이 읽으면 큰일 난다. 매우 비윤리적이다. 서울대병원은 박희준에게 다시 시술보다는 연구, 교육 같은 용어가 앞에 나와야 된다. 박희준은 딱 자릅니다. 임상연구, 의료진 교육 및 해외 송출 의료진 추천, 1, 2를 위한 시술의 진행 및 제품을 사용한다고 세기를 박습니다. 다시 서울대병원 박희준에게 시술이라는 표현을 빼야 한다. 공급이가 좋겠다. 그러니까 박희준이 다시 얘기합니다. 제안한 계약서대로 체결은 말도 안 된다. 박희준은 서울대병원의 내부 검토와 이번 일 진행은 어렵다. 이것이 지금 서창석 병원장이 주치의 시절 안종범 수석과 김진숙 비서관을 대동하고 박채윤에게 특혜를 주라고 오병희 원장한테 주선을 합니다. 그 이후 3일 만에 서울대병원과 제이콥스가 중돈 지출을 도모하고 거기에 성형 클리닉을 만들기로 공모를 합니다. 그것이 방영주 부원장의 거부로 이것이 무산이 됩니다. 그 이후에 오병희 병원장은 석연치 않게 연임에 실패하고 주치의